누군가가 얘기했죠.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저는 그 말 공감. 근데 이게 위기라는 거를 사장이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지만 다음 달 벌릴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조차도 직원들보다 사장이 더 먼저 알아요. 그럴 때 어떤 액션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어떤 액션? 대표님의 굴곡을 이렇게 들려주셨음에도 트레이너분들이 분명히 이 시국에도 어떻게든 자기만의 비전을 살려서 창업을 하려고 하실 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분들께 이제 첫 창업을 해보신 분으로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거 뭐 수십 년 운영하진 않았지만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저는 이 일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 필드에서 많이 뛰어보신 분이 그래도 월급 주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본감은 그런 친구들을 쓰면 되지만 또 관리자로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체능 쪽이 그렇게 막 통장잔고 엄청나게 빵빵하게 채워놓고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다 그냥 힘들게 월급 한 푼, 두 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는 딱. 그렇죠. 한 푼, 두 푼 월급 모아가면서 대출도 또 땡기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자영업이 넉넉하게 오픈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예체능 쪽도 더 많겠죠. 친구들이 사실은 이게 망하면 끝인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많이 있어본 사람들이 오픈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선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해.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일단 해보셔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역 상권이나 아니면 그 시장성을 조사하는 그런 방법도 따로 더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인구 밀집 조사랑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동종업계가 몇 개 정도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요. 내일 당장 오픈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오픈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신다면 기회가 되시면 뭐 본인이 직접 가시던 누굴 통해서 가시던 센터를 한번 좀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이미 선점해서 장사하고 있는 센터들의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주변에 센터들이 다 안 되고 있다면 사실은 또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인사관리 정도의 꿀팁이 좀 더 없을까요? 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좀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무나 또 믿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이거 믿었는데 얘가 믿으면 안 됐던 애였어. 저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돈과 시간을 동시에. 네, 시간 날리지, 돈 날리지,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서 또다시 그 정도 자리까지 어떤 일을 익히게 하는데 또 능력을 주기 위한 노동력이 또 들어가니까 사장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직원들의 입장은 나에게 뭔가를 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월급이 높은 곳에 가서 자기가 그 높은 월급을 받으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똑똑한 스카이가 왜 다 대기업에 가겠어요? 그만한 값을 주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장 입장은 또 그렇거든요. 너가 보여줘라. 그러면 그만큼 내가 대우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팽배하죠. 약간 서로. 근데 저는 약간 먼저 주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손에 한번 보고 그냥 그 친구의 앞날은 밝아지지 않겠죠. 통장잔고 빵빵해지지 않겠지. 절대 그런 친구는 제가 봐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굳이 저한테 안 있어도 다른 곳에 가도 똑같습니다. 뭔가 여기 다른 센터보다 좀 괜찮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러고 이 친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해준다면 서로 더 윈윈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내가 사람을 관리하다가 이 직원한테 대였어. 그럼 그 대였다고 해서 다음에 올 직원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하고 믿을수록 그 안목이 높아지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결국에는 간다 한들 그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엄청나게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너 보여줘. 그럼 내가 줄게 이런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조금 1원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그래도 과감하게 좀 좋은 복지나 좋은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믿고 센터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는 친구인지 뭐 보는 거죠. 같이 서로 보는 거죠. 대표님한테 배우는 게 저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주면 얘가 내가 돈 주고 시간 준 만큼 잘못하면은 너무 손해인데 이게 다시 또 해야 되고 너무 번거로운데 근데 딱 거기까지만 내가 잃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 안목이 더 성장할 거다.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더 성장할 거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을 못 미치더라고요. 운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인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좀 먼저 믿고 믿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지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이걸 1번으로 놓고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어떤 교감이 우선은 1번이 이 선생님 나에게 신경 써주고 있구나. 그게 거창한 지도가 아니고 이 선생님 나를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소통하려고 하고 내 목표를 같이 이루어주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우선 회원들한테 스스로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지도, 사실은 오늘 PT 받는다고 해서 내일 몸짱이 되지 않거든요. PT라는 거는 꾸준하게
당연하게 1대1 수업은 또 받아야 되고 헬스 지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을 한 3-4번 정도만 보면 알아요. 그런 거조차도 못하는 선생님들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자기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기본적인 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은 많이 벌어가기 힘들죠. 월급도 적다 보니 또 일에 대한 애사심도 또 더 줄어들 거고 많이 버는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센터를 위해서 더 하나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벌어가야 되는데 많이 벌기 위해서 인성적인 부분이 가장 기초에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인성이 1번. 네, 그럼요. 저는 무조건 인성 1번이었어요. 잘 케어한다고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먼저 정성을 먼저. 그렇죠. 잘 케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한 51%는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네. 여러 헬스장 대표님들과 이제 또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네네. 문을 닫은 헬스장. 문을 닫은 걸로 표현할게요. 그렇습니다. 문을 닫은 네. 헬스장도 있지만 대표님처럼 또 안정적으로 해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대표님들도 분명히 교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대표님들 간에는 또 공통점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우선 좀 긍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부정적이신 분들 너무 많은데 장사라는 게 또 운도 따르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자리도 중요하고 뭐 얼만큼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가 되겠지만 잘 되는 센터들 공통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사에 좀 긍정적이에요. 심플하네요, 생각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부정적인 게 별로 없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다. 저는 그 말 공감. 근데 이게 위기라는 거를 사장이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지만 다음 달 벌릴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조차도 직원들보다 사장이 더 먼저 알아요. 그럴 때 어떤 액션들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어떤 액션? 뭐 예를 들면 뭐 외부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존 고객들을 바깥 범위로 나가지 못하게끔 센터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회원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회원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어느 센터든지 갈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고 계신 고마운 우리 회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플러스 잠재 고객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 외부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 센터로 오시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 내지는 뭐 대표의 어떤 결단하에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점점점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뭐 저는 제가 그렇게 수십 년 센터를 운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해보니까 느낀 거는 좀 위기가 오려고 할 때 내지는 위기가 오기 훨씬 이전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액션을 계속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의 공통점은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리고 이 위기를 감지하는 분별력이 네. 또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맞습니다. 빨리 집에 간다. 아, 그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위기가 왔는데. 왔는데도, 예. 아 왔는데도. 근데 진짜 저 공감하는 아. 게 저도 전직 강사였으니까 저는 뭐 이직을 하는 덕분에 코로나 여파를 피해 갔지만은 계속 강사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직격타로 맞았어요. 근데도 위기가 이미 들이닥쳤잖아. 아까 대표님 말했잖아. 맞죠. 정통으로 오고 있는 게 왔죠. 아니라 그냥 바로 맞았어요. 와서 명치 맞았어요. 명치를 겁나 세게 맞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냥 그대로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이미 내 몸에 들어와서 막 코로나처럼 휘짓고 있는데 기다리면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예. 듣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의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듣고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렇게도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표면적인 얘기 하는 거지 분명히 이거 있을 거야 뭐라고 하고 네가 뭐가 잘났냐 뭐. 잘난 건 없지만 함께 두드려 맞았어요.